60대 2.5%, 80대 30%. 60대에는 40명 중 1명 정도였다가 80대에는 3명 중 1명꼴로 앓는 이 병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인지장애이다. 다시 말해 위 숫자는 기억을 잃어가는 인구의 비율인 셈이다. 이처럼 인지장애는 70대에 이르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해서 80대에는 60대보다 12배나 많아진다. 인지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60에서 70대에 어떻게 살았는지와 관련이 깊다. 당연한 얘기지만 열심히 일하고 배우면서 뇌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인지장애를 앓을 확률을 낮추어 준다. 그리하여 본격적인 노인으로 진입하는 관문인 80세의 벽을 수월하게 넘는다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80세의 벽 후속작인 동시에 80세의 벽 이전에 읽어야 하는 70세의 정답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인지장애를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는 기적 같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콩은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영양제. 뭘 먹어야 뇌와 몸에 좋을까요?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년 남짓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6,000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는 동안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은 음식과 수면에 관한 내용이었다. 먼저 이에 대한 궁금증부터 풀어보자. 이 책보다 앞서 출간된 80세의 벽에서는 고기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트립토판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재료로서 뇌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기와 함께 고령자가 꼭 먹어야 할 음식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대표적인 건강식 나토이다. 일본 헤이안 시대에 단바노 야스요리라는 궁정의사가 있었다. 최초의 명의라 불리는 그는 984년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서 의신방을 편찬했다. 나도 전부는 아니지만 군데군데 읽어보았는데 거기서 나토는 매우 우수한 식품으로 해독작용이 있다라는 구절을 발견했다. 1000년도 전에 살았던 의사가 이미 나토의 우수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토가 뇌와 몸에 좋다는 견해는 이미 의학 및 영양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정설로 통한다.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마트에 가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말하자면 나토는 가장 싼 영양제인 셈이다. 고령자들에게는 보통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된다. 몸무게가 60kg이라면 70에서 90g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단, 이는 순수한 단백질량을 말하는 것이어서 매일 권장량을 채우기가 만만치 않다. 아침에는 계란, 점심에는 생선, 저녁에는 고기 하는 식으로 단백질이 든 식재료를 숙제처럼 챙겨 먹어야 겨우 채울 수 있는 양이다. 그래서 콩으로 된 나토처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음식이 매우 유용하다. 콩은 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기도 하다. 최근 콩은 뇌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브레인 푸드라고도 불린다. 뇌에서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로부터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를 통해 자극이나 정보가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된다. 뇌가 활성화되려면 두 신경세포가 맞닿아 있는 부위인 시냅스에서 많은 양의 신경전달 물질이 활발하게 교환되어야 한다. 바로 이 신경전달 물질을 구성하는 주요 원료인 레시틴이 콩에 풍부하다. 레시틴은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로 바뀐다.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뇌에서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다. 인지장애를 겪는 환자 중에는 아세틸콜린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콩을 사용한 음식들, 나토나 두부, 두유, 된장, 콩가루 등을 먹으면 레시틴을 많이 섭취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나토는 콩의 영양 성분을 거의 자연 상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우수한 식재료이다. 비타민 C로 뇌를 튼튼하게.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비타민이다. 비타민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특히 뇌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 미국에서 비타민 C와 지능지수의 관계를 연구한 실험이 있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의 35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에는 비타민 C가 많은 식사를, B그룹에는 비타민 C가 부족한 식사를 제공했다. 그런 다음 IQ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A그룹의 평균 점수는 113.2, B그룹의 평균 점수는 108.7이라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 비타민 C가 두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산화를 막는 항산화 작용에 있다. 뇌세포가 산화되어 손상을 입으면 뇌 전체의 활동이 둔해지고 혈관에서 산화가 진행되어도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뇌와 혈관의 산화는 인지장애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런데 비타민 C에는 산화를 막는 힘, 다시 말해 산화작용의 반대말인 환원작용을 하는 능력이 있다. 환원작용으로 산화를 예방해서 뇌세포와 혈관을 지켜주는 것이다. 물론 비타민 C는 뇌와 혈관뿐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노년에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으면 남자는 6년, 여자는 1년 더 수명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알다시피 비타민 C는 야채와 과일에 풍부하지만 영양제로도 섭취할 수 있다. 비타민 C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예전부터 주목받아 와서 이미 알약으로 나온 지도 오래되었고 영양제 가운데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하니 자주 이용해보자. 씻기는 뇌를 활성화한다. 음식과 관련해서 씻기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싶다. 예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한 적이 있다. 다양한 색깔의 판을 배치해서 30초간 외운 다음 그것과 똑같은 순서로 색깔 카드를 놓게 하는 시험이었다. 그런데 이때 껌을 씹으면 정확도가 2배나 올라갔다. 연구 결과 껌을 씹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했는데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의 혈류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 깨물근이 3차 신경을 통해 뇌와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깨물근이 움직이면 대뇌와 편도체 같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자극을 받아서 혈류량이 늘어난다. 또 껌을 씹으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근막에도 압력이 전달되는데 이 역시 뇌와 이어져서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한다. 따라서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치아는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유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자극이 감소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씹는 힘이 약해지면 신선한 채소와 같이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면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데 그에 따라 비타민이 부족해져서 인지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은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 사람에 비해 인지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1.8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 환자는 채소 섭취량이 적다고 한다. 이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틀니나 임플란트를 활용해서 치아 건강을 지켜야 한다. 덧붙여서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깨물근을 많이 움직여야 하므로 껌이나 오징어를 자주 씹자. 심심할 때 간식거리를 씹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새끼 식사를 할 때에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씹어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뇌의 노화를 막는다. 불면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다음은 수면에 대해 살펴보자. 질 좋은 수면이 노후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다.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미국 경제학자가 있다.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자로 경제학의 심리학을 접목한 행동경제학의 1인자로 유명하다.
그가 미국인 45만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한 행복에 관한 조사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사람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직장 상사와 수면이었다. 일할 때 함부로 끼어드는 상사 때문에 자율성을 갖지 못하는 사람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이 행복도가 가장 낮았다고 한다. 인간은 잘 자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질 좋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움직임이 둔해진다. 몸속 세포의 재생과 회복도 자는 동안 일어나기 때문에 잘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당연히 건강 수명도 줄어든다. 향년 93세로 세상을 뜬 일본 요괴 만화의 거장 미즈키 시게루는 생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만화가는 적당히 하지 않으면 죽어. 꼭 잠을 자야 해.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아톰을 그린 데즈카 오사무와 가면라이더를 그린 이시노모리 쇼타로가 60세 즈음에 세상을 떠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분명히 거장들이 장수하지 못한 데에는 장기간에 걸친 극단적인 수면 부족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노인 정신과 의사로 일하다 보면 환자들로부터 수면과 관련된 고민을 자주 듣는다. 점점 잠들기 힘들어진다든가 한밤중에 눈이 떠진다는 고민들이다. 딱 1시간만이라도 좋으니 푹 자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와 같은 불면증은 크게 3가지 증상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잠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면장애, 둘째는 밤중에 쉽게 눈이 떠지는 수면유지 장애, 셋째는 새벽녘에 눈이 떠져서 이후 잠들지 못하는 조기 각성이다. 이중 인면장애에는 매우 효과적인 처방전이 있다. 바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는 아이가 침대에 눕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게 하는 집들이 많다. 이렇게 하면 쉽게 잠이 든다는 이유에서인데 과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다. 우유에는 잠이 잘 오게 하는 3가지 비밀이 숨어 있다. 먼저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유를 마시면 트립토판은 신경전달 물질의 하나인 세로토닌으로 바뀌는데 세로토닌은 수면물질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도와서 잠이 오게 한다. 또한 우유에는 칼슘이 듬뿍 들어있다. 칼슘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해서 편안하게 잠들도록 돕는다. 이뿐 아니다. 따뜻한 우유가 위로 들어가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오르고 이렇게 상승한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는 과정에서 기분 좋은 잠에 빠져들 수 있다. 우유뿐 아니라 다른 단백질 식품을 먹어도 수면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두부에도 잠이 오게 하는 트립토판이 많으므로 저녁 식사로 두부를 먹으면 쉽게 잠이 든다. 그 외에도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이나 나토, 고기 등도 단백질 식품이므로 잠드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섭취해보자. 뇌 건강을 위한 4가지 습관. 여기서부터는 뇌 건강을 위해 내가 직접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하겠다. 첫 번째, 주 2회 연간 100회 새로운 경험을 한다. 나는 주 2회 연간으로 따지자면 100회 정도 새로운 경험에 도전한다. 아주 사소한 일이어도 횟수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면 밖에서 점심 도시락을 살 때 가끔은 늘 가던 가게가 아닌 새로운 가게를 방문한다. 그 외에도 처음 보는 길로 산책을 간다든지 생소한 식물을 데려와 키워보는 등 사소한 첫 경험에 의식적으로 매달려서 도전한다. 우리 뇌는 본 적 없는 것을 보거나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을 맛보면 활발하게 움직이기에 이러한 노력들이 전두엽의 노화를 늦추어준다. 두 번째, 베스트셀러에 관심을 갖는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름 글을 쓰는 사람이기에 지금 어떤 책이 잘 팔리는지를 항상 눈여겨보면서 그 책이 왜 인기가 많은지 생각해본다. 그것이 인간의 뇌, 특히 정신적 활동의 중추인 전두엽을 단련시키는 훈련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해에 잘 팔린 책이나 인기를 끈 영화 혹은 음악 정도는 제목을 말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해 둘 생각이다.
전두엽은 새로운 정보를 아주 좋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더하다 보면 전두엽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진다. 물론 베스트셀러나 인기 영화 외에도 재미있는 것들은 무척 많으니 다른 사람이 흥미로워하는 분야가 있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세 번째, 나이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을 따라한다.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한번 주변을 살펴보자. 틀림없이 나이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행동을 잘 관찰해서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은 따라하려고 노력한다. 네 번째, 연초에는 고급 스케줄 수첩을 산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오늘 할 일과 오늘 갈 곳이라는 말이 있다. 매일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곳을 정해서 스케줄 수첩에 적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를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연초가 되면 고급 스케줄 수첩을 산다. 비싼 수첩을 사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꼭 써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저런 일을 기입하고 그러다 보면 일정을 잡아두어야 할 일도 생기기 때문이다. 노후에 가장 적합한 운동은 걷기. 노후에는 의식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운동 부족 상태에 빠진다. 온갖 방법을 짜내어서라도 적당한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높여준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호흡이 필요한 유산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강화되어 수축 횟수가 적더라도 뇌와 몸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보낼 수 있다. 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심장에 가는 부담이 적고 폐가 산소를 흡수하는 힘이 커진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심폐기능을 올려주는 것이다. 심폐기능이 올라가면 산소가 듬뿍 담긴 혈액을 뇌와 장기, 근육에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온몸에 있는 세포에 활력이 돌고 면역력이 올라간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땀을 뻘뻘 흘리며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60대 이상에게 달리기를 권하고 싶지는 않다. 달리기처럼 호흡이 가빠지는 운동은 심장과 폐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체내의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몸을 산화시키므로 안티에이징 관점에서 보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테니스나 골프도 일반 사람들이 매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내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이다. 인간의 몸은 하루에 8에서 14km를 걷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수백만 년에 걸쳐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몸이 그렇게 진화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인간이 많이 걷지 않게 된 기간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작해야 2세기 정도이다.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인간의 신체가 2세기 만에 달라지기는 어려우므로 우리는 몸을 위해 의식적으로 많이 걸어야 한다. 비가 와서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집에서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도록 하자. 계단 오르기도 좋고 청소나 정리도 좋은 운동이다. 특히 청소는 팔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상반신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실내가 깨끗해져서 보기 좋아지면 성취감도 얻을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좋은 노동이다. 인간은 사소한 일일지라도 성취감을 맛보면 기분이 밝아진다. 집에 있는 날에도 가급적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움직이자. 이것이 노쇠를 막는 요령이다. 100세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80세 이후의 20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의 앞선 20년인 60, 70대의 인생이 매우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80세의 벽을 뛰어넘는 방법은 물론이고 60, 70대를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는 요령도 알려준다. 여기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할 수 없는 일을 한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즐기는 것이다.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사고방식을 갖도록 하자.
60대 2.5%, 80대 30%. 60대에는 40명 중 1명 정도였다가 80대에는 3명 중 1명꼴로 앓는 이 병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인지장애이다. 다시 말해 위 숫자는 기억을 잃어가는 인구의 비율인 셈이다. 이처럼 인지장애는 70대에 이르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해서 80대에는 60대보다 12배나 많아진다. 인지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60에서 70대에 어떻게 살았는지와 관련이 깊다. 당연한 얘기지만 열심히 일하고 배우면서 뇌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인지장애를 앓을 확률을 낮추어 준다. 그리하여 본격적인 노인으로 진입하는 관문인 80세의 벽을 수월하게 넘는다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80세의 벽 후속작인 동시에 80세의 벽 이전에 읽어야 하는 70세의 정답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인지장애를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는 기적 같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콩은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영양제. 뭘 먹어야 뇌와 몸에 좋을까요?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년 남짓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6,000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는 동안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은 음식과 수면에 관한 내용이었다. 먼저 이에 대한 궁금증부터 풀어보자. 이 책보다 앞서 출간된 80세의 벽에서는 고기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트립토판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재료로서 뇌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기와 함께 고령자가 꼭 먹어야 할 음식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대표적인 건강식 나토이다. 일본 헤이안 시대에 단바노 야스요리라는 궁정의사가 있었다. 최초의 명의라 불리는 그는 984년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서 의신방을 편찬했다. 나도 전부는 아니지만 군데군데 읽어보았는데 거기서 나토는 매우 우수한 식품으로 해독작용이 있다라는 구절을 발견했다. 1000년도 전에 살았던 의사가 이미 나토의 우수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토가 뇌와 몸에 좋다는 견해는 이미 의학 및 영양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정설로 통한다.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마트에 가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말하자면 나토는 가장 싼 영양제인 셈이다. 고령자들에게는 보통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된다. 몸무게가 60kg이라면 70에서 90g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단, 이는 순수한 단백질량을 말하는 것이어서 매일 권장량을 채우기가 만만치 않다. 아침에는 계란, 점심에는 생선, 저녁에는 고기 하는 식으로 단백질이 든 식재료를 숙제처럼 챙겨 먹어야 겨우 채울 수 있는 양이다. 그래서 콩으로 된 나토처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음식이 매우 유용하다. 콩은 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기도 하다. 최근 콩은 뇌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브레인 푸드라고도 불린다. 뇌에서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로부터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를 통해 자극이나 정보가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된다. 뇌가 활성화되려면 두 신경세포가 맞닿아 있는 부위인 시냅스에서 많은 양의 신경전달 물질이 활발하게 교환되어야 한다. 바로 이 신경전달 물질을 구성하는 주요 원료인 레시틴이 콩에 풍부하다. 레시틴은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로 바뀐다.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뇌에서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다. 인지장애를 겪는 환자 중에는 아세틸콜린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콩을 사용한 음식들, 나토나 두부, 두유, 된장, 콩가루 등을 먹으면 레시틴을 많이 섭취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나토는 콩의 영양 성분을 거의 자연 상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우수한 식재료이다.
비타민 C로 뇌를 튼튼하게 해.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비타민이다. 비타민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특히 뇌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 미국에서 비타민 C와 지능지수의 관계를 연구한 실험이 있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의 35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에는 비타민 C가 많은 식사를, B그룹에는 비타민 C가 부족한 식사를 제공했다. 그런 다음 IQ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A그룹의 평균 점수는 113.2, B그룹의 평균 점수는 108.7이라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 비타민 C가 두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산화를 막는 항산화 작용에 있다. 뇌세포가 산화되어 손상을 입으면 뇌 전체의 활동이 둔해지고 혈관에서 산화가 진행되어도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뇌와 혈관의 산화는 인지장애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런데 비타민 C에는 산화를 막는 힘, 다시 말해 산화작용의 반대말인 환원작용을 하는 능력이 있다. 환원작용으로 산화를 예방해서 뇌세포와 혈관을 지켜주는 것이다. 물론 비타민 C는 뇌와 혈관뿐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노년에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으면 남자는 6년, 여자는 1년 더 수명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알다시피 비타민 C는 야채와 과일에 풍부하지만 영양제로도 섭취할 수 있다. 비타민 C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예전부터 주목받아와서 이미 알약으로 나온 지도 오래되었고 영양제 가운데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하니 자주 이용해보자. 씻기는 뇌를 활성화한다. 음식과 관련해서 씻기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싶다. 예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한 적이 있다. 다양한 색깔의 판을 배치해서 30초간 외운 다음 그것과 똑같은 순서로 색깔 카드를 놓게 하는 시험이었다. 그런데 이때 껌을 씹으면 정확도가 2배나 올라갔다. 연구 결과 껌을 씹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했는데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의 혈류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 깨물근이 3차 신경을 통해 뇌와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깨물근이 움직이면 대뇌와 편도체 같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자극을 받아서 혈류량이 늘어난다. 또 껌을 씹으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근막에도 압력이 전달되는데 이 역시 뇌와 이어져서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한다. 따라서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치아는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유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자극이 감소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씹는 힘이 약해지면 신선한 채소와 같이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면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데 그에 따라 비타민이 부족해져서 인지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은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 사람에 비해 인지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1.8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 환자는 채소 섭취량이 적다고 한다. 이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틀니나 임플란트를 활용해서 치아 건강을 지켜야 한다. 덧붙여서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깨물근을 많이 움직여야 하므로 껌이나 오징어를 자주 씹자. 심심할 때 간식거리를 씹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새끼 식사를 할 때에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씹어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뇌의 노화를 막는다. 불면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다음은 수면에 대해 살펴보자. 질 좋은 수면이 노후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다.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미국 경제학자가 있다.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자로 경제학의 심리학을 접목한 행동경제학의 1인자로 유명하다.
그가 미국인 45만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한 행복에 관한 조사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사람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직장 상사와 수면이었다. 일할 때 함부로 끼어드는 상사 때문에 자율성을 갖지 못하는 사람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이 행복도가 가장 낮았다고 한다. 인간은 잘 자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질 좋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움직임이 둔해진다. 몸속 세포의 재생과 회복도 자는 동안 일어나기 때문에 잘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당연히 건강 수명도 줄어든다. 향년 93세로 세상을 뜬 일본 요괴 만화의 거장 미즈키 시게루는 생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만화가는 적당히 하지 않으면 죽어. 꼭 잠을 자야 해.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아톰을 그린 데즈카 오사무와 가면라이더를 그린 이시노모리 쇼타로가 60세 즈음에 세상을 떠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분명히 거장들이 장수하지 못한 데에는 장기간에 걸친 극단적인 수면 부족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노인 정신과 의사로 일하다 보면 환자들로부터 수면과 관련된 고민을 자주 듣는다. 점점 잠들기 힘들어진다든가 한밤중에 눈이 떠진다는 고민들이다. 딱 1시간만이라도 좋으니 푹 자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와 같은 불면증은 크게 3가지 증상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입면장애, 둘째는 밤중에 쉽게 눈이 떠지는 수면유지 장애, 셋째는 새벽녘에 눈이 떠져서 이후 잠들지 못하는 조기 각성이다. 이중 입면장애에는 매우 효과적인 처방전이 있다. 바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는 아이가 침대에 눕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게 하는 집들이 많다. 이렇게 하면 쉽게 잠이 든다는 이유에서인데 과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다. 우유에는 잠이 잘 오게 하는 3가지 비밀이 숨어 있다. 먼저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유를 마시면 트립토판은 신경전달 물질의 하나인 세로토닌으로 바뀌는데 세로토닌은 수면물질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도와서 잠이 오게 한다. 또한 우유에는 칼슘이 듬뿍 들어있다. 칼슘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해서 편안하게 잠들도록 돕는다. 이뿐 아니다. 따뜻한 우유가 위로 들어가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오르고 이렇게 상승한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는 과정에서 기분 좋은 잠에 빠져들 수 있다. 우유뿐 아니라 다른 단백질 식품을 먹어도 수면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두부에도 잠이 오게 하는 트립토판이 많으므로 저녁 식사로 두부를 먹으면 쉽게 잠이 든다. 그 외에도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이나 나토, 고기 등도 단백질 식품이므로 잠드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섭취해보자. 뇌 건강을 위한 4가지 습관. 여기서부터는 뇌 건강을 위해 내가 직접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하겠다. 첫 번째, 주 2회 연간 100회 새로운 경험을 한다. 나는 주 2회 연간으로 따지자면 100회 정도 새로운 경험에 도전한다. 아주 사소한 일이어도 횟수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면 밖에서 점심 도시락을 살 때 가끔은 늘 가던 가게가 아닌 새로운 가게를 방문한다. 그 외에도 처음 보는 길로 산책을 간다든지 생소한 식물을 데려와 키워보는 등 사소한 첫 경험에 의식적으로 매달려서 도전한다. 우리 뇌는 본 적 없는 것을 보거나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을 맛보면 활발하게 움직이기에 이러한 노력들이 전두엽의 노화를 늦추어준다. 두 번째, 베스트셀러에 관심을 갖는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름 글을 쓰는 사람이기에 지금 어떤 책이 잘 팔리는지를 항상 눈여겨보면서 그 책이 왜 인기가 많은지 생각해본다. 그것이 인간의 뇌, 특히 정신적 활동의 중추인 전두엽을 단련시키는 훈련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해에 잘 팔린 책이나 인기를 끈 영화 혹은 음악 정도는 제목을 말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해 둘 생각이다.
전두엽은 새로운 정보를 아주 좋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더하다 보면 전두엽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진다. 물론 베스트셀러나 인기 영화 외에도 재미있는 것들은 무척 많으니 다른 사람이 흥미로워하는 분야가 있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세 번째, 나이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을 따라한다.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한번 주변을 살펴보자. 틀림없이 나이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행동을 잘 관찰해서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은 따라하려고 노력한다. 네 번째, 연초에는 고급 스케줄 수첩을 산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오늘 할 일과 오늘 갈 곳이라는 말이 있다. 매일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곳을 정해서 스케줄 수첩에 적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를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연초가 되면 고급 스케줄 수첩을 산다. 비싼 수첩을 사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꼭 써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저런 일을 기입하고 그러다 보면 일정을 잡아두어야 할 일도 생기기 때문이다. 노후에 가장 적합한 운동은 걷기. 노후에는 의식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운동 부족 상태에 빠진다. 온갖 방법을 짜내어서라도 적당한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높여준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호흡이 필요한 유산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강화되어 수축 횟수가 적더라도 뇌와 몸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보낼 수 있다. 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심장에 가는 부담이 적고 폐가 산소를 흡수하는 힘이 커진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심폐기능을 올려주는 것이다. 심폐기능이 올라가면 산소가 듬뿍 담긴 혈액을 뇌와 장기, 근육에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온몸에 있는 세포에 활력이 돌고 면역력이 올라간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땀을 뻘뻘 흘리며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60대 이상에게 달리기를 권하고 싶지는 않다. 달리기처럼 호흡이 가빠지는 운동은 심장과 폐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체내의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몸을 산화시키므로 안티에이징 관점에서 보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테니스나 골프도 일반 사람들이 매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내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이다. 인간의 몸은 하루에 8에서 14km를 걷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수백만 년에 걸쳐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몸이 그렇게 진화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인간이 많이 걷지 않게 된 기간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작해야 2세기 정도이다.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인간의 신체가 2세기 만에 달라지기는 어려우므로 우리는 몸을 위해 의식적으로 많이 걸어야 한다. 비가 와서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집에서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도록 하자. 계단 오르기도 좋고 청소나 정리도 좋은 운동이다. 특히 청소는 팔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상반신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실내가 깨끗해져서 보기 좋아지면 성취감도 얻을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좋은 노동이다. 인간은 사소한 일일지라도 성취감을 맛보면 기분이 밝아진다. 집에 있는 날에도 가급적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움직이자. 이것이 노쇠를 막는 요령이다. 100세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80세 이후의 20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의 앞선 20년인 60, 70대의 인생이 매우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80세의 벽을 뛰어넘는 방법은 물론이고 60, 70대를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는 요령도 알려준다. 여기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할 수 없는 일을 한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즐기는 것이다.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사고방식을 갖도록 하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